열심히 앞장서서 열심히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싸구려 비판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9번째 재판관 임명을 강행을 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 안 해준 거.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3명 추천을 받았는데 2명만 인준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동의 인준 안 해준 그것은 이제 위헌이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마이너기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 저항권을 발동을 하셔서 4.19 같은 진짜 국민혁명을 만들어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네들이 9명 대법관을 만들던 탄핵을 인용을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명령해서 바로잡게 할 거니까. 그래서 국민 대혁명 이것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다. 근데 국민혁명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숫자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적은 수로는 결코 혁명을 완수해내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많은 숫자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인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뭐 전라도 경상도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설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야 정상인 상황이겠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도 많이 모이시긴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움직이셔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조작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론조사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재명이 1등을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율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는 여론조사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작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국에서는 종북 활동하는 사람들, 친북, 친중, 종북, 종중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CIA에 고소하는 작업 이제 진행한다 이거죠.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반미주의자들이거든요. 반미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미 운동을 뻐젓하게 한국 가가지고 반미 운동하고 살기는 미국 가서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화라는 단어를 내걸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 뭐 이런 식으로 평화를 내걸고 미친놈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 이제 CIA에 신고 들어간다. 니들 언제까지 가짜로 탈 쓰고 평화라는 가짜 탈을 쓰고 실제로는 반미 운동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네.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는 그러한 운동들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네. 이 사람들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중국 스파이 냄새가 납니다. 신고. 증거 많죠. 사진도 있고 기사도 있고 증거 많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제대로 된 자정 노력이 진행이 될 것이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딜 감히 지네들이 가가지고서는 다수의 한인들 어쩌고저쩌고 까불고 있습니까?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인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어디 감히 가가지고서는 다수의 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미 영킴 의원은 다수의 한인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인데 어딜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황당한 거죠.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여기 미국에 나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라는 것으로 와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너 북한에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을 지금 막 띄워주는 그런 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 북한에 한번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 쉽게 못 들어갈 때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과 어떤 연결고리,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고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죠. 그건 그때 얘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선교한답시고 북한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북한 사람들 공작에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도와주면 마음이 열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큰 코 다치고 다 빼앗기고
감옥까지 가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한 리 알렉스님, 미국에서 하는 유튜버 중 평화를 내세우며 마치 중국 관세 비판, 미국이 이러면 안 된다는 미국사는 한국 유튜버 다 신고해야 해요. 네, 신고해야 됩니다. 아니 왜 미국에 살면서 그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적이라니까요. 중국이.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 중국. 그 몇 번을 얘기를 해야 정신들을 차릴 건지. 예? 근데 왜 적국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미국 안에서 하고 있냐고요. 간첩이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발언의 자유?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가 발언의 자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발언의 자유가 아니라 네가 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